서울시 그 캐비넷에 있는 물건 이거 다 가져왔습니다. 출근했던 남편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보. 대신 남편 이름으로 상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아유, 당신 옷이 왜 이러나 얼마나 아팠겠노. 남편의 작업복이 엉망으로 찢긴 채 아내에게 돌아왔습니다. 김효정 씨의 남편은 열차 선로 보수 작업을 해왔습니다. 밤 9시에 출근해 밤샘 작업을 하는 야간 근무였는데요. 남편의 마지막 출근길을 아내는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인근 도시 경주에서 사상 최대의 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빠가 뭐 지진이면 그럴 수 있지라고 뭐 1시간 뒤에 이제 간닥하고 진짜 평상시처럼 뭐 이래 뭐 옷 챙겨주고 커피 이래 챙겨주고 이래 갔다 올게 잘 갔다 올게 이러고 그러고 갔는데 김천역에서 선로 보수 작업을 하던 인부 11명 중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당했는데요. 사망자 중 1명이 바로 효정 씨의 남편 송종국 씨였습니다. 이 사고는 곧바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애기 아빠가 죽은 지 병원에서 1시간도 안 됐는데 엄마 이거 봐. 아빠 이게 자기 마음대로 시키지도 않았는데 들어가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됐다고. 애기가 얼마나 울었는지 그 댓글을 써놨더라고 인터넷에. 아빠 너무 억울하게 돌아가셨다고. 완전히 어이가 없었죠. 저는 그러실 분도 아니었고요. 저희 아빠는 그렇게 어이없게 그렇게 돌아왔다고 잔연지옥에 그냥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늘 든든한 울타리가 돼주던 가장이었습니다. 효정 씨는 책임감 강한 남편이 자신과 아이들을 두고 무단으로 위험한 선로에 들어갔을 리가 없답니다. 이곳이 바로 남편 송종국 씨와 동료들이 현장으로 가기 위해 통과했던 선로 출입구입니다.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닌데요. 이곳은 KTX 직원이 관제실의 허가를 받고 직접 자물쇠를 열어 현장에 동행을 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청업체 소속인 남편이 허가 없이 들어갔다는 걸까요? 확인 결과 9월 13일 0시 40분 선로 출입구에서 하청업체 소속인 작업반장이 KTX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직후 하청업체 직원 11명이 선로에 진입을 하던 중 부산발 KTX 열차가 그들을 덮친 건데요. KTX 정직원이고 책임자는 그때 나한테 가지 말아야 했다. 실제로 그 하청업체 그 반장은 아니다 나는 들어가라는 얘기 듣고 들어갔다 뭐 그래서 갈립니다. KTX 정직원이 작업 현장에 갔어야 되는데 그날 못 갔어요. 그 사람 들어가면 안 돼요. 다 그 하청업체 그 직원. 그런데 어떻게 출입문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알고 작업장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열차 선로 보수 작업을 하다 최근에 퇴직한 분을 어렵게 만날 수 있었는데요. 자기들이 열어주고 우리가 들어가가지고 그런 상태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문 따고 걔들은 차에 타고 내리지도 않았어요. 상전이지 상전. 사고 당일도 총 책임자인 KTX 직원이 현장에 나오지 않은 채 하청업체 작업반장이 직접 자물쇠를 열었다는 겁니다. 작업반장을 만나봐야겠습니다. 지시도 안 받고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 전화를 통화를 하는데 반장님들 시원에 열차가 왔는데 열차 마사간이가 왔는데 이제 우리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된다 해갖고 자기는 들어가지 말았겠다 한다 같은데. 그래 들어가지 말았겠다 하면 완전 노는 거지. 만약에 죽으려고 들어갔냐. 전화를 통화를 분명히 한 거잖아요. 그렇죠. 평소에도 우리가 만드는 바잖아요. 자기들이 일하라고 하면 일하고 뭐 열차 끝나기 전에도 올라가라고 하면 올라가야 되는 게 우리 그게 아니에요. 작업반장의 말대로라면 KTX 직원이 전화로 출입을 허가했다는 건데요. 당시 작업반장과 통화했던 현장 책임자 KTX 직원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여기 씨라고 계십니까? 사무실 한쪽 벽에 익숙한 이름이 보입니다. 선임 시설관리장, 그가 총 책임자였습니다. 계속 일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이제 대기 발령을 받았는데 여기서 이제 1번으로 그냥 계속 돌아가네요 원래대로. 그냥 뭐 사람이 한 명 없다는 것뿐이지 그냥 뭐 월급 받고 다 하네요. 제가 다음에 또 올게요 계실 때. 그에게 직접 물어보겠답니다. 어디요? 저 송종국 씨 와이프 되는데요. 제가 지금 수사를 계속 받고 있는 상황에서요. 지금 정말 너무 힘들거든요, 저도. 혹시 저보다 힘들어요? 그러진 않죠.
그날 예. 같이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인 때문에 갑자기 근무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관리자를 다른 사람을 대타를 보내야지. 다른 관리자에게 갔더라면 이런 사고가 있었겠어요. 그날 갑자기 그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당신이 있든 없든 당신이 지시를 내렸으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갔겠죠. 제가 밖에서 대기하라겠죠. 제가 전화하면은 그때 들어오시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시키면 시킨 대로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고 가서 자갈 죽고 이게 다잖아. 흙 파고 그래 밥 먹고 살잖아. 밥 먹고 살려고 갔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뭐 둘이 말씀이 없잖아요. 분명 둘 중 한 사람은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사고 현장에 함께 있었던 남편의 동료들에게 연락을 해봅니다.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 삐소리. 고객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하나같이 전화가 불통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저는 저기 송종국 때 와이프 되는데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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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문 끝에 그날 사고로 부상을 당한 동료를 어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고 있고 좀 어떠세요? 저는 아직 그냥 아무것도 몰랐어. 처참했던 사고 순간이 떠올라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동료. 그런데 멀리서 기차 소리가 들리자 그가 몹시 괴로워합니다. 저는 당연히 지시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은 다 나와 계시더라고요. 바로 이 일하는 것 자체가 그 형님들도 얼마나 속으로 지금 무섭겠냐고. 민족에 사신 거잖아요. 근데 그것만 갖고 살았다는 이유로 그래 일한다는 것 자체를 아무리 작게 생각하는 게 말이 되냐고. 최저 시급 6,030원. 계약 기간은 8개월에서 1년. 언제 잘릴지 모를 비정규직이다 보니 사고 다음 날이라도 나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아니까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일부러 피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피해보는 사람들 먹고 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위에서 이토시 좀 해달라, 뭐 이렇게 해달라 하면은 해줄 수밖에 없어요. 저하고 형님하고 이제 그릇이 있는데 밖에 이제 오셨더라고요. 아직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모르니까 이토시 좀 해달라고.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고 직후 하청업체 측은 입단속을 했고 살아남은 동료들은 장례식이 끝난 직후 곧바로 현장에 복귀했답니다. 아내는 남편의 동료를 직접 만나보고 싶어 했습니다. 저기 안녕하세요. 애기 아빠 동료분 그래도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감사해요. 고맙게도 동료는 그날 일을 모두 얘기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사고 현장이 내려다 보이는 곳은 이곳뿐입니다. 저기 쪽문 안에 이제 들어가가지고요. 자가듯이 받으시고 전화기 끊으시고요. 다른 분들이 이제 작업하시네. 경비에서 지연된다고 지진이 일어나서 그게 작업 대기하고 있으라 하던데 와서 정상 시간에서 몇 분 안 지나서 막차 지나갔다고 이제 올라가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생각보다 지연이 안 되네.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 때문에 열차 운행이 오래 지연될 줄 알았는데 예상보다 빨리 끝났다고 생각했답니다. 평소보다 10분 정도 늦게 작업이 시작됐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여기 우측 선로 있잖아요. 네, 이렇게. 네, 거기에 장비 트롤을 올리고 그래가지고 여기 밀고 작업을 하거든요. 출입문과 작업 현장의 거리는 약 500m. 레일 위에 공구를 실은 수레를 올리고 선로로 들어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 누군가가 소리를 질렀답니다. 열차 넣었다 그랬는데 열차가 터지니까. 그렇죠. 아니 형님들 장난치시는 무슨 열차가 오냐고 하고 앞을 보니까 이게 기차 불빛이 진짜 보이는 거예요. 제 기억에서는 소리도 없이 그냥 뭐가 지나가면서 쿵 넣더라고. 잠깐 기억이 안 나고 나중에 누가 이제 큰일 났다고 지금 사람이 없다 이러시더라고요. 바퀴가 레일에 꼭 맞게 제작된 수레. 그 위에 실린 공구까지 더하면 무게는 약 70kg이었습니다. 갑자기 장비를 치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누군가가. 네, 그래서 저는 모르게 본능적으로 그 말을 듣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제가 잡았어요. 네. 자꾸 맞은편에 한 분이 또 잡으시고 제 기억으로는 두 분이서 같이 맞아. 오시는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제 기억에는. 그래서 두 분도 같이 도와주시러 오시는구나.
정말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수레는 열차에 부딪힌 흔적이 없었습니다. 열차를 발견한 그 긴박한 순간에 수레를 선로에서 끌어냈다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안 피하시고 거기서 사고 나셨다는 거는 어쨌든 트롤을 옮겨야 된다는 그 생각에 거기서 안 피하신 것밖에 안 되거든요. 만약 그날 수레를 치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170km 정도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충돌하기 때문에 사실 트롤리한테도 그 엄청난 충격을 파괴력을 주지만 동시에 열차도 그 충격력을 크게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형태로 봤을 때는 열차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간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떻게 보면 이 궤도를 이탈한 이제 탈선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사고가 났던 부산발 KTX에는 340여 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습니다. 만약 선로 위에 손수레가 있었다면 그대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사고와 관련해 KTX 운영사 코레일의 입장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날 그러면 씨가 나가지 않은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서로 이견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찰 조사를 지켜보고 있다. 그러면 저희 쪽에 안전 매뉴얼은 보내줄 수 있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자료를 드린다거나 이런 것들을 지금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어가지고 하청업체에도 마찬가지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솔직히 나는 거짓말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감추고 싶은 것도 없고 오송역에 오시면 제가 모시러 가면 돼요. 그런데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하청업체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관공서에서 먹고 살잖아요. 내일 취재로 온다 보고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당신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철도공사 홍보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왜 논란이 되냐면 누가 행위자로서 잘못했냐를 갖다 법적으로 따지게 되니까 결국은 다 책임을 회피하게 되는 거죠. 책임을 떠넘기게 되고. 그럼 누가 책임을 떠맡느냐? 가장 힘이 약한 사람이 떠맡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으로 보면 제일 하청이 떠맡게 되고요. 제일 하위자가 처벌을 받습니다. 이게 구조적인 문제죠.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시스템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청업체가 잘못했다고 했는데 고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안 고쳐지는 거죠. 어렵게 입수한 사고 보고서에는 안전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KTX 측의 과실이 명시돼 있습니다. 우리는 KTX 측에서 사고 직후 작성한 내부 보고용 문건도 입수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엔 출입 허가를 한 적 없다는 주장과는 다른 내용이 있었습니다. 선로변 자갈을 마대에 담으려면 자물쇠를 열고 출입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출입은 하되 선로 옆에서 작업하라는 지시. 이건 역시 목숨을 건 위험한 일입니다. 선생님은 무조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때까지 계속 그런 식으로 계속 일을 했었거든요. 제가 자갈이 안 된 상태에서 들어가가지고 열차 오면은 피했다가 제가 지나가면은 다시 일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일단 10만 원도 안 되는 돈도 얼마 주지도 않는 일을 갖다가 목숨 걸고 하락하는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마지막 순간 몸을 피하기 전 수레를 치웠던 남편. 하지만 아무도 알아주려 하지 않습니다. 책임 회피에 바쁩니다. 송종국 씨가 떠난 지 한 달, 가족들은 적어도 원칙을 어긴 죽음이라고 매도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보, 우리 왔어. 애들 왔어. 많이 탔지? 애들 시험 끝났어. 시험 못 봤대. 애들은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여보야. 아유, 우리 여보. 당신이 없으면 안 돌아가셨어. 여보.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송종국 씨의 죽음은 누구의 잘못일까요? 그의 죽음은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건네고 있는 걸까요?